안녕하세요. 갑자기 촬영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종합 정리로 이제 이론 정리로 해서 이제 이론이 체계적으로 전범위네. 이제 전범위가 여기까지 끝나면 이 전범위 이론이 한 바퀴 돌면 그때부터는 이제 종합 문제로 이제 완전히 실전 문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조세 총론 오늘 전범위 문제인데 벌써 30일에 곱하기 20문제. 그러면 몇 문제 정도인지 아시죠? 620문제예요. 요 문제만 이해를 다 하셔도 시험장에 가서 무리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어디 가버렸어요? 좋아요 이제 빼버렸네요. 네? 좋아요 누르셔야 되는데 누를 때 여기를 누르라고? 네? 여기가 좋아요, 여기를 좋아야 되는데 여기. 그래서 거기를 그런다고 막 볼펜으로 쓰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같이 평가단 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조세 총론부터 이제 마지막 이론 최종 점검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1번은 1번 문제는 이번 연도에 감정평가사에서 출제했던 실제 기출 문제예요. 1번은. 그래서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실제 기출 문제인데 그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보여줘야 했어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는다. 이 기준에 따라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그럼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찾으란 이야기예요. 취득세는 지방세, 상속증여세는 국세. 그럼 여기 서로 다르네요. 네,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는 국세, 네,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 소득세, 상속세는 여기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그리고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구분하라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문제 2번. 물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럼 물납. 그러면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물납은 재산세 하나. 재산세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요거 하나만 물납이 되고 부과되는 세금이나 변기되는 세금 요것들은 물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문제 3번. 3번은 가로 안에 들어갈 재산세 분할납부예요. 올해 분할납부가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한 번 정도는 더 보셔야 되니까 이제 분할납부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고 2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50만 원 먼저 찾고 2개월 이렇게. 그럼 답 1번이네요.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할 수 있고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제 4번은 과세 권자로 구분한 지방세 분류로 틀린 걸 찾아라. 지방 소비세는 모르겠죠. 안 배웠으니까 몰라요. 그다음 재산세는 시, 군, 구. 맞았네. 등록면허세는 도, 구. 취득세는 특, 광, 도. 구가 틀렸죠. 특광도. 그럼 4번 이게 답이에요. 지방교육세 몰라요. 배운 적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것은 넘기고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다음 문제 5번. 세율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토지분 재산세는 땅 재산세 중에 토지분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비례세율 재산세는 건축물은 절대 초과 누진세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건축물은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는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초과 누진세율. 양도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도 나올 수 있고 비례세율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 문제 6번. 용어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납세자란 그랬어요. 납세자란 그랬으니까 납세자는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전부 다 전달해 주는 사람을 납세자라 하니까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포함합니다. 남의 것도 내가 전달해 주니까 특별 징수 다른 사람 걸 받아서 전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는 그랬으니 연대는 동일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동일한 책임을 지는 걸 연대 책임이라고.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드는 제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란 제2차 납세 의무란 제2차라고 했으니까 본래 납세 의무자를 대신하여 가름하여 가름이라는 단어를 찾아요. 가름하여 보증인 그러면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합니다. 세금 납부를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6번은 1번이 답이네요. 자, 7번. 납부 기간과 납부 기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럼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데 여기서 60일 속에는 증여를 포함해요. 그럼 증여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종합부동산세 기간 그랬으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건축물,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을 무조건 페인트 칠하라고 그랬죠. 7. 그러면 건축물은 7월달. 토지분 재산세는 9월달. 단 금액이 20만 원이 되든 안 되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토지분 재산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7월달. 20만 원 이하가 된다 해도 7월달이 아니라 9월달. 그러면 20만 원 이하였을 때 7월달로 가는 것은 주택만 이렇게 되는 거고 토지분 재산세는 무조건 토지분 재산세는 속이 안 좋으면 막 토할 때 땅에다 토해버리라고 했잖아요. 토는요. 그래서 토지는 무조건 9월달이고 20만 원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20만 원 7 그러면 안 돼요. 20만 원일지라도 토지분 재산세는 9월달입니다. 그럼 4번 이게 답이에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라 했으니까 아무 말 없으면 1년을 기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치를 다음 년도 5월 달에 신고한다 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면 돼요. 이제 8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 문제는 계속 제가 출제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양도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 상태와 사업성이 없는 상태로 나눠요. 그럼 사업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성이 있으면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없으면 양도소득세로 가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럼 국세인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면 지방세의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지방의 교육세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셔야 할 거예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면은 그 감면세액에 농어촌 특별세가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3단계에 나올 수 있는 게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래서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8번은 4번 이게 답이에요. 9번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은 재산세는 6월 1일, 취득세 물건 취득할 때,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8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 그럼 이거 틀렸네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그럼 4번 답이에요. 10번 잘못 설명한 항목은 몇 개인가? 자, 중간해납이네요. 중간해납은
이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니까 중간 연합 기간이 끝났을 때 특별징수는 지방세 특별징수는 국세의 원천징수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소유, 자동차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이 되는 거예요. 달에 10일이 아니라 1일.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했을 때부터 60일이 되는 때가 아니라 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지방세, 가산세는 지방세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러면 가산세라는 것은 본래 세금이 있으면 그 본래 세금, 지방세 납세 의무가 있으면 그 납세 의무, 본래 세금이니까 그 납부할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그 본래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본래 세금, 가산해야 될 그 세금이 성립하면은 가산세도 따라서 성립합니다. 그럼 잘못된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한 개, 두 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두 개. 11번.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골라라. 그럼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지방세라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탈락. 또 과세관청의 결정은 재산세가 과세관청의 결정이니까 답은 3번. 12번이네요.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조합에게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체 조합에게도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약속한 날짜에 그럼 8월 말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8월 말까지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8월 말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하지 않아요. 안 했을 때는 100분의 3에 3%의 가산금을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요. 이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날 때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만분의 75, 0.75%를 물리는데 단 체납대 여기가 체납대 국세라면 안 되는데 지방세라고 하는데 국세라고 되어 있네요. 지방세의 여기가 지방세라고 해야 돼요. 지방세의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인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 30만 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30만 원부터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30만 원부터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체납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아무리 장기가 되더라도 60개월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가산금이 지방세보다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정 한도까지 가면은 더 이상 가산금을 징수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산금이 지방세보다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분리행하여 징수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해당 세목을 한다. 세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목의 세입이다. 세목은 가산세라고 하고 세목의 세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세목으로 한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리고 올바른 것은 2번 하나만 올바른 2번만 정답이 되네요. 네, 13번.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앞에 사기 그러면 40%. 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여기서 함정에 많이 걸리셨을 거예요.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은 50% 가산세 감해주죠. 50%를 경감해 주는데 경감할 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 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처음에 신고 안 해가지고 다시 신고할 때 붙는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해 주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건 경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요.
근데 3번은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그러면 지방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있는데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00분의 75의 한도. 이거 뭐냐면 75%까지 한도로 가고 더 이상은 한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루당 10만 분의 25를 날짜 계산해서 계속 부과를 하되 단 한도는 75% 한도로 가겠습니다. 아마 생소한 지문이었을 거예요. 동그라미 4번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돈만 내버리며 등록하기 전까지 돈만 납부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예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 때 안 했더라도 확정신고 때 신고를 해놓으면 그때는 가산세 50%를 감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분이 아마 3번을 찍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14번.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리고 납부 충당은 소멸되겠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도 소멸. 결손처분, 이건 소멸사유 아니라고 그랬죠. 결손처분은 현혹시킨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재산이 없어서 내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를 못하지만 나중에 다시 가서 다시 뒤졌을 때 재산이 나타나면 옛날 앞에 있는 걸 취소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게 결손처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소멸사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소멸. 납세자가 사망했다고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소멸사유 되는 거 하나, 둘, 셋.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 그랬으니까 3번 3개가 되네요. 이제 15번.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제척기간. 사기. 부정하게 사기치면 10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7년. 과소신고했을 때는 5년. 네,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무신고니까 7년. 사기쳤으면 10년. 그럼 정답은 4번. 4번이 답이에요. 16번.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예요. 앞에가 특별징수 그럼 끝에 가서 원천징수할 때 성립한다. 앞에서 봤던 지문이죠. 근데 수시부가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고 징수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중단되고 징수유예 결정이라는 것은 기간, 일정, 징수유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지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그 시효는 연속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연속으로 가겠습니다. 연속으로 진행하는 거지 새로 진행한다는 중단 사유예요. 그럼 정답은 3번은 틀렸어요. 네, 가산세는 가산할 그 지방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이 되는 거고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의 경우에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기산일.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 그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날에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 들어가는 거고 보통 징수 세목은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여기서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방 신고 납부하는 거 이외에 보통 징수 세목이니까 납세 의무의 성립일 여기서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17번은 우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데 징수 순서는
체지방가 그랬으니까요. 여기가 1번, 지방세 2번, 3번 이렇게 순서 틀렸죠. 그다음 두 번째로 과세표준과 세금을 정부가 결정, 경정,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결정했을 때는 그 고지서 수정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고지서를 정부가 발송하면은 발송한 날 법정기일로 잡아요. 그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의해서는 신고니까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그럼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이 올바르네요. 이제 4번은 법정기일 이전에 담보채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담보된 채권은 그럼 여기서는 문제를 보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됐네요.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이 됐으니까 설정이 먼저 가져가고 세금은 뒤로 밀려요. 근데 여기서 담보된 채권이라고 했으니까 설정은 이 말이에요. 설정은 모든 국세에 우선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설정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먼저 가져가고 먼저 설정을 했으니까 0번 순위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0번 1순위가 이제 1순위가 설정 2번 순위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세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금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세금에는 우선하게 됩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니까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을 했더라도 이전에 설정을 했더라도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우선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우선한다.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을 했더라도 먼저 설정이 됐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설정보다 앞에서 가져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보다 우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7번은 3번이 답이었어요. 이제 18번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법정 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신고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일. 결정 보통 징수 세목은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냈을 때는 그 고지서를 발송한 날. 그럼 2번 탈락. 네, 압류는 압류 등길. 가상금 그러면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납부 기한이 지난 다음 날, 지난 날. 납부 기한이 지난 날 그랬으니까 납부 기한이 지나야만 가상금이 붙으니까. 그다음 특별징수는 자동 확정. 특별징수라는 것은 원천징수 형태니까 돈을 띄면서 바로 자동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냥 자동 확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19번은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거. 그럼 이거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종류를 찾아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아니죠. 앞에 본래 세금이 신고 납부니까 신고 납부 세목은 안 돼요. 보통 징수 세목이면 가능한데 그래서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되질 않아요. 정답은 바로 1번이었네요. 1번이 답이에요. 이제 마지막 20번으로 가보죠. 20번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내가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내가 뭔가를 정부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다. 그럼 받고 나서 90일 안에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돼요. 또 이의신청을 거치고 나서 또 여기서 기각을 당하면 거기서부터 또 90일 안에 더 위로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를 하시면 돼요. 이 신청에 따른 결정 기간 내에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 통지는 90일 안에 결정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결정 통지를 못 받았을 때는 9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상급 기관에다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또 이 신청은 이 신청에 대한 그 심판 청구 그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 신청이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그 고지서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내가 이의제기를 해도 정부는 내 재산을 압류는 할 수 있어요. 압류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최종 판결이 떨어지고 나서는 정부가 이겼으면 그 재산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어요. 공매처분할 수 있어요. 대신에 결정 판결이 나고 30일 동안은 매각을 보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공매처분을 60일간 보류하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은 보류를 해 주셔야 돼요. 30일 동안은 공매처분을 보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또 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의제기를 도저히 못 하겠네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천재지변의 사유 그게 해소되고 나서 14일이라는 시간을 더 줘요. 그래서 이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줘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게 틀렸어요. 이 정도 해서 조세 총론이 이제 전체 전범위의 정리가 다 끝나셨어요. 그럼 이제 조세 총론 전범위가 끝나니까 이제 혹시라도 동형 문제풀이라든지 이 안에서 조세 총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안 틀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연습했으니까 조세 총론은 완벽하게 이제 잡았으리라고 믿고 이제 오늘의 명언이네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그걸 모른 채 포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여기서 멈춰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손만 뻗으면 되는데 이 손을 뻗어서 잡으면 되는데 이걸 뻗지를 못하고 여기서 포기하신 분들이 생겨요. 그럼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일 없도록 꼭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 보는 날까지 그 시험 세법이 마지막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법 과목 마킹을 하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멈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문제 풀고 답안지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지금 이 순간 이제 손을 올라가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손을 잡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근데 세법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시험지 답안지를 제출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을 맞추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